예, 최근에 그 유럽연합 의회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종류별로 그러니까 소위 균등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비용에 보면 그래프를 찾아보면 굉장히 서로 상반되는 그런 그래프들이 있거든요. 거기 네. 보면 이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싸게 나와요. 원전이 굉장히 비싸고. 예. 근데 사실 그 사실이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유럽 아니죠. 의회에서 최근에 조사한 걸 보면 네. 이 원전이 가장 싸요. 예. 원전이 싸고 그게 태양광 풍력보다 한 30% 정도 싼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원가가. 그렇죠.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독일이 특히 재생에너지 영역에서 많이 앞서가 있는데 네. 특히 뭐 쓰레기의 에너지화 네. 이 부분의 기술도 그렇고 네. 뭐 태양광이나 또 풍력 발전 이런 전반에 걸친 재생에너지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데 예. 뭐 소위 쓰레기의 에너지화 이거 굉장히 그림 좋죠. 그리고 네. 그게 우리의 방향성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 쓰레기를 에너지화하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비용이 비효율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하긴 그렇죠. 해야 되지만 이제 어려우니까. 예, 그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도 예, 그 의회 유럽 의회 그 데이터를 보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토지예요. 네. 얼마나 많은 면적을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네. 태양광 풍력이 원전보다 몇십 배를 더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네. 그게 다 농산물 생산량이고 어획량이고 다 그런 건데 태양광 같은 걸 하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다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간헐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태양광 해 안 나면 네. 완전히 이제 정전이 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바람이 안 불 때를 대비해서 네. 또 해가 안 날 때를 대비해서 또 뭔가 백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게 또 비용이 엄청납니다.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태양이 쨍쨍 찔 때 잉여 전력이 발생할 때 그것을 이제 저장하는 저장 ESS와 해야 되고, 같은 예. 저장 장치도 있어야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처럼 뭐 장마 시즌이다 만약에 네. 아니면 뭐 눈이 많이 내리는 시즌 그렇죠. 뭐 해가 없는 시즌에는 상당히 그 비축된 전력 가지고는 안정적으로 공급받기가 어려우니까 예. 뭔가 보완책이 필요한데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원전의 효율성을 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그런 것 유럽에서 같아요. 판단한 것이라고 어쩔 수 없다. 볼 수 있겠죠. 보기 예. 싫은 에너지이긴 하지만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매우 보기 싫은 에너지이긴 하지만 마땅히 다른 대안이 없다. 그렇죠. 네. 예, 그런 거기에 더군다나 이 러시아와의 어떤 그 대립 구도가 있는 상태이기 예. 때문에 원전 건설이 좀 발등에 불이 예. 붙은 상황.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청사진을 잘 그려주신 것 같습니다. 아유, 예. 어쨌든 이런 흐름, 이런 전반적인 흐름 안에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지만 전쟁이 빠지지 않았고요. 네. 지정학적 이슈가 빠지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러우 전쟁으로 좀 다시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는 좀 이런 전황이라고 하죠. 예. 전쟁의 양태가 좀 바뀐 양상처럼 저는 느껴졌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사람마다 달리 해석하시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본토를 많이 점령했다라는 판단도 있지만 또 일정 부분 어떤 분들은 러시아 입장에서 그게 뭐 진짜 점령당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마지막 상황하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평가를 내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저도 이 부분에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 뭐 그거를 잘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쭉 그 외신들을 이것저것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종합한 견해는 네.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다. 지금 국가의 명운을 건 모험을 하고 있는 모험을 것이다. 걸고 있다. 예, 엄청난 모험이다. 예. 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투력은 뭐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인구로 보더라도 러시아가 1억 4천, 여기는 4천 조금 넘어요. 이 우크라이나는. 네. 그러니까 인구
경제 규모, 무기 보유량 모든 면에서 다 상대가 안 되는 나라인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 뜻밖의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이런 모험을 했을까? 예. 왜 모험을 했을까? 그거는 이제 무서운 겁니다. 자기들이 더 이상은 특히 문제가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어떡하지?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버릴 수도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아마도 우크라이나에다가 요구할 것은 야 여기서 끝내라. 현 상태에서 끝내라 라고 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현 상태는 그럼 뭐냐. 영토의 상당 부분을 점령을 당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태에서 끝내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진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 유럽 국가들도 다 지친 거예요. 야 이제 좀 지쳤죠. 그만 좀 어떻게 좀 그만 좀 그럼요. 하라. 22, 23, 24, 3 예, 3년 3년이 다 동안 돼가는데 지금, 예, 좀 그만 좀 해라. 우리도 예.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예. 너희까지 도와줘야 되냐? 음, 이런 정서가 아주 팽배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자, 그래서 이게 과연 계속 원조가 이루어질지 예. 그것도 알 수 없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25%가 지금 해외로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피난 간 거죠. 네. 그러니 야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돌파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도 모르게 돌파구를 마련한 거예요. 네. 아무도 모르게 그 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든 유럽 국가들이든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지원, 경제 지원을 해주면서 조건이 있었죠. 러시아 영토를 넘어가지 마라. 네.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방어하는 거다. 예. 국경을 넘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철저한 조건이었어요. 네.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그걸 넘어간 거예요, 지금. 어. 그러니까 자기들 후원자들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이야. 그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러시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러시아 입장에서도 굳이- 저게 뭐지? 네. 그러니까 네. 침략을 네. 당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기 지원을 한 후원자들이 예. 그런 조약을 걸었기 때문에 네. 설마 러시아 입장에서도 예. 설마 설마 우리를 넘어오겠어? 넘어오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점령 당한 거죠. 예. 어쩌면. 그 10,000명이 넘어갔는데 네. 우크라이나 군인이 10,000명 정도 네. 돼요. 그 넘어갔는데 그 러시아가 다 위성으로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다 러시아의 위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근데 거기에 안 걸리고 넘어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볼 때 이게 뭐지 하고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네. 설마?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네요. 네. 뭐냐면 러시아의 전투력과 이 판단력이 너무 형편없다는 거죠. 그만큼. 모든 면에서 러시아가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것을 또 반증해 주네요. 예. 거기에다가 그 포로도 많이 잡혔어요, 지금. 예. 뭐 하루에 100명씩 잡힌대나 뭐 150명씩 잡힌대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싸움을 잘한다. 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절박하다. 예. 그렇게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작전을 벌인 거죠. 그렇군요. 젤렌스키는. 예. 너희들이 우리한테 무기 지원해주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푸틴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심리전을 펴왔었거든요. 그 유럽하고 미국 사회에다가. 네.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 그래 봐야 돈 낭비하는 거야. 우크라이나가 갔다가 경제 원조, 무기 원조 해줘 봐야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지. 어차피 쟤네들은 지게 돼 있어. 네.
하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낸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깜짝 쇼를 한 거죠. 우와, 그거 아니네? 네. 정말 이길지도 모르겠네? 네. 도와준다면? 하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렇네요. 하지만 뭐 미국이든 유럽 국가든 나 아니야. 음. 더 어떻게 할 생각 없어. 라고 이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험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 모험이 지금까지는 성공했는데 앞으로도 성공을 할지 그건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다가 완전히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일종의 무방비 상태에서 예, 점령당하는 이 뚫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네. 이제는 무방비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러시아도 인지를 했고 네. 점령당했다는 걸 아니까 지금부터는 또 더 사태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은 드는데. 네. 근데 예. 러시아도 푸틴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병력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 모스크바 타임스라고 하는 이 러시아인들이 만든 언론이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반체제 반푸틴 언론이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최근에 재밌는 기사가 났는데 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어떻게 군인 모집을 하는가가 나왔어요. 네. 이제 지원병들을 모집을 하는데 돈으로 하더라고요. 돈으로. 아. 한 달 월급이 급여가 20만 루블? 그게 300만 원 정도 돼요. 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러시아 근로자 평균 급여의 한 2.5배 된대요. 네. 돈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처음에 계약하면 일시불로 190만 유로, 190만 루블을 준대요. 그게 우와. 거의 한 3천만 원 돼요. 예. 2,900만 원?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돈 굉장히 큰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그걸로 모으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 도대체 러시아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군대를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우크라이나 청년들은 절박하잖아요. 예. 잘못하면 자기들이 이 전쟁에서 지면 완전히 노예처럼 되게 생겼는데 근데 러시아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푸틴은 전쟁이라는 말도 안 하잖아요. 네. 특별 군사 작전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계속 잘 되고 있대. 공식적인 언론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이 터져서 막 수십만 명이 막 대피하고 피난 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비상사태 선포하고 뭔가 잘 안 되고 있네? 라는 그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네. 그러면 더욱더 모병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 운동도 그런데요. 네. 우리 이렇게 올림픽 그 격투 스포츠 같은 거 보면 예. 아니면 뭐 마라톤이나 이렇게 힘든 그런 운동 경기 같은 걸 보면 네. 절박함 대 절박함의 싸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럼요. 종종 드는데 그럼요. 전쟁도 약간 그런 것에 비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그럼 그 절박함 대 절박함으로 한다면 정말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냥 막연히 듭니다. 그건 뭐 전혀 예.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돈 받아야 나는 군대 들어갈 거야 하는 네. 러시아 청년 군인과 네. 그 정말 우리 국가를 수호해야 돼 하는 마음으로 싸우는 우크라이나 그 용병들과 예.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근데 그게 예. 우크라이나는 보면 단순히 그냥 전장터에 나가는 그 군인들뿐만이 아니고 네. 그 드론을 만드는 사람들요. 그 드론을 만들어서 군대에 공급하는 그 아주 싸구려 뭐 네. 몇십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처음부터 벤처기업가들도 아니었고 네. 그냥 뭐 가수 밴드 하다가 그걸 바꿔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온 국민이 전쟁에 참여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네요. 보니까 마치 네. 우리나라 금모으기 하듯이. 예, 예. 예.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는. 그렇군요. 예. 정말 이렇게 전쟁의 양상을 가늠하기 어려운 네. 더 그런 국면이 온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고조되고 뭐 심지어
금값이 역대 최고로 또 갱신되고 예. 갱신되고 하고 있는 모습들도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걸 좀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좀 군사적으로 협력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예. 것들이 좀 나타나고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가능성을 좀 내비치기도 하고요. 예.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 뭐 그렇게 하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우리 한국 정부가 무기 지원을 하면 그건 큰 실수가 될 수 있을 것 하면서 예. 발끈하면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예. 던지기도 했고요.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고 러시아의 어떤 그런 발끈하는 경고를 봤을 때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으실 텐데 교수님께서 좀 가장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시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 불안해요, 솔직히 이 네. 전쟁의 양상 말이죠.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